서귀동 토지등 소유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합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지현규입니다. 오늘 제 옆에 4월 주민설명회에서 전반적인 설계 규모 검토한 PT를 진행해 주신 홍승신 건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사님. 안녕하십니까. 4월 설계 규모안 검토 PT에서 뵙고 두 번째로 뵙습니다. PT를 현장에서 직접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영상으로 들으신 서계동 소유주님들께서도 정말 기대가 한층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5월 7일 드디어 저희가 고대하던 설계 규모 검토안에 따른 조감도를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조감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총 3가지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소유주님들과 같이 조감도를 화면으로 보면서 이번에 나온 조감도에 대한 설명을 심도 있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주민 설명회 때 제가 이제 검토용으로 배치도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안을 이제 구체적으로 조감도 형식으로 만들어서 제가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단지가 중대형 이상의 어떤 고급적인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중앙에 25층에 해당되는 타워 3개를 배치하고 주변으로 20에서 25층 정도 되는 조금 낮은 아파트들을 배치함으로 해서 그 높은 층 전면에는 중앙광장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남과 북으로 열린 바람길이라고도 하고 통경축이라고도 하는 그러한 길을 3개 정도 만들었고, 서측과 동측의 어떤 공원 2개를 연결하는 큰 길을 2개 정도 만들었거든요. 보통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는 이렇게 조금 넓은 외부 공간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용적률이 250%라고 하면은 보통 생각하시는 것들이 아파트 벽과 벽이 붙어서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저희 서계동은 그렇지 않고 상하 좌우로 다 열린 길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서계동의 어떤 입지 요건을 조금 더 상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중앙에 대형 평형들을 한 25층 정도 최고 높은 층수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주변 청파대로나 만리제로에서 바라봤을 때 상징성이 있는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아파트를 구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바람길이라는 것이 왜 좋냐고 하면은 요즘과 같이 이제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아파트가 따닥따닥 붙으면은 그 안에 미기후라는 이름으로 회오리 치면서 공기가 빠져나가질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먼지들이 쌓이게 되는데 이 서계동 이 아파트 이 조감도상에서는 모든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환기나 채광이나 모든 것들이 우수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 조감도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럼 건축사님,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이 바람길이 이렇게 트여 있으면 황사가 오든 아니면 미세먼지가 오든 이런 것들이 좀 잘 환기가 되는 그런 역할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 사대문 안에서 사실 발코니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황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길이라는 게 가장 좀 중요한 이슈가 되거든요. 통풍이 잘 돼야 뭔가 쌓여지는 게 없고 먼지들이 쌓이지를 않고 바로바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아파트가 막힌 아파트가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베란다 창틀에 낀 먼지 모든 것들이 생활하면서 불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전에 이제 용적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조감도는 250% 기준일까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 용적률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어느 정도 열려 있는데 저희가 이 용적률이 만약에 올라갔을 경우에는 이 조감도에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높이가 바뀌고 아파트 사이즈가 바뀔 것 같습니다. 용적률이 상향된다고 하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4호 조합 저 끝에 이제 5호 조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6호 조합까지도 가능할 것이며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은 아무래도 100% 남향을 만족하기는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세대 조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동 길이에 대한 제한을 극복해야 되는 거고 동 길이에 대한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을 어쩔 수 없이 북향이든 서향이든 동향이든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이 조감도는 거의 다 남향으로 예. 되어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조감도가 이게 남동 측에서 바라보는 뷰이기 때문에 전체가 그러니까 남동으로 45도 안에 다 들어오는 정남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저 만리제로에서 접근할 때 일부 이제 임대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 임대 세대들은 약간 향이 남동향에서 조금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남향은 남향이거든요. 그러면 이 임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소셜 믹스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 이 임대를 그러면 임대동을 따로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대부분 보면 임대동은 따로 하죠. 분양과 임대 세대가 엘리베이터를 같이 쓰려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별도로 그렇죠. 그리고 임대가 사실 만리제로 쪽에서 이 임대 아파트는 사실 지금 인면에서 확인하기 어렵지만 그 임대 아파트라 하더라도 뭐 이게 조금 뭐 재료가 다르다거나 뭐가 형식이 다른 그런 아파트는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색깔과 인면이 유사하게 갈 뿐 이제 타입만 조금 소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조감도가 정말 오랜 시간 분석하고 공들여서 도출된 건데요. 사실 이렇게 정형화된 지형으로 도출이 된다면 서계동이 재개발이 됐을 경우 강북 대장 아파트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상 아직까지 구주거환경 개선지구를 포함해서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거에 좀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몇몇 있으시다는 게 사실입니다. 4월 설계 규모 검토 PT에서도 공들여서 오랫동안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이제는 좀 조감도가 이렇게 멋지게 나왔으니까 건축사님께서 다시 한번 설계안과 이제 4월에 진행해 주신 설계안과 이번에 5월에 나온 조감도 자료를 바탕으로 구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제척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감도상에다가 제척되는 구역을 살짝 표현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요렇게가 아마 요렇게가 제척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 뒤에 여섯, 일곱, 총 7동이 빠지게 되거든요. 이게 빠진다고 하면은 지금 이 조감도상에서 서계동의 가장 핵심인 이 드넓은 중앙광장 이 부분이 완전히 빠지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또한 여기 지금 제가 상징적이라고 해서 대형 평형을 넣어놨는데 대형 평형 2동이나 사라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중대형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가 될 소지가 많은 거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중앙광장 이 넓은 부분이 제척되는 부분이면은 지금 이러한 통격축도 만들어내기 힘든 거죠. 이 아파트들을 조금 더 움직여서 조금 더 빡빡한 아파트를 만들어야 용량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이렇게 가운데 이만큼을 이빨 빠진 채로 내비둔다고 하면은 이 땅은 또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것이며 저희가 그 땅 인접한 인접대지선에 도로를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민원은 항상 야기가 되거든요. 그럼 그 민원 때문에 이 개발이 시기가 자꾸 늦춰질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요인이 또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이게 뭐 설계를 하자고 하면은 그걸 빠진 상태로 설계를 해낼 수는 있고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 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세대수를 지금 현재 있는 세대수 비율만큼 찾아내기도 어렵고 대형 평형이 들어가질 못하고 높이에 대한 것도 25층 획일적인 높이를 가지게 되며 그러면은 이제 인허가상에서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경관심의 때 아니 무슨 아파트가 전부 다 25층이야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난개발에 가깝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현재 구주거환경개선지구가 사실상 서계동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제척됐을 경우에 이렇게 많은 것이 사라진다는 게 저는 생각만 했지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더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대형 광장이나 대형 평수 같은 것들은 요즘 아파트 단지에서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 것들이 구주간경 개선지구를 제척했을 경우에는 넣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문제점은 없을까요, 건축사님?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지금 생각나는 건 그 정도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또 하나 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4호 조합과 5호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재척을 하게 되면은 가용할 수 있는 땅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떻게든 한 동을 더 넣으려면은 2호 조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2호 조합 한 동을 만드는 것보다는 4호 조합 한 동을 만드는 게 그러니까 공사비 대비 가성비가 좀 나은 거거든요. 2동짜리 아파트 그냥 2호 라인의 아파트를 한다고 하면은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4호 조합의 아파트보다는 좀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타워 크레인도 새로 설치를 해야 되고 따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공사비 상승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건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몇 호 라인 아파트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유주님들, 이 영상을 보시는 소유주님들께서는 몇 분 정도는 이제 이 몇 호 라인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라고 하는 거는 한 세대, 한 라인입니다. 뭐 507동 903호 할 때 903호 그 옆에 엘리베이터를 건너뛰고 904호 이렇게 말씀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한 호가 이게 요게 이런 것들이 한 호가 되는 거죠.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이렇게 해요. 이게 호조합이고 거기에 맞춰서 2호당 코어가 하나씩, 엘리베이터가 하나씩 있는 거죠. 이런 거를 호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6호 조합도 이제 좀 소형평은 6호 조합도 가능한데 서울시는 이제 동 길이에 대한 제한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이 제한 안에 들어오면서 아파트를 만들어내면서 또한 남향 위주의 아파트를 만든다. 이게 그렇게 그냥 간단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4호에서 5호 정도를 쓰고 있고요. 4호 정도, 4호면은 기본이기 때문에 4호라고 하면은 그게 벌써 남향이면서 통풍도 괜찮고 어느 정도 이제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호나 7호 이렇게 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중복도 형식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주상복합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이게 생각은 했었지만 구주간경 개선지구를 이렇게 제척을 했을 경우에는 정말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고 건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설계안을 토대로 설명을 해주시는 저번에 4월 설명회 때도 서계동은 개선지구, 구 개선지구를 제척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지만 조감도를 이렇게 곁들여서 실제 아파트가 세워진 모습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다 많은 설계동 소유주 분들께서 설계동 통합구역도에 고개를 끄덕여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계동 통합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는 2022년도 신속통합기획을 반드시 선정되게 하겠습니다. 아직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신 소유주님들께서는 여기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동의서 제출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홍승신 건축사님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